한반도 이슈를 제가 오늘 좀 포괄적으로 다룰 건데, 북한이라는 존재가 러우 전쟁에 참전하면서 몸집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골칫덩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란이 4,000km 미사일을 쏘는 데에 그 기술력을 북한이 제공했다. 이제는 벨라루스가 유럽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그 미사일 발사대 자동차의 부품을 북한이 제공하고 있다는 게 최근에 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없애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근데 러시아랑 중국은 이 북한한테 엄청나게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쪽으로 압이 확 차오르고 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에 붙었다가 대화 몇 번 했는데 완전히 털려버렸어요. 트럼프 일기 때.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해줄 것처럼 했는데 완전한 비핵화를 안 하니까 무더기 제재 때리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유턴을 해가지고 러시아 쪽에 확 붙어버리고 배팅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지난 5년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재명 집단이 어떤 외교를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에 풀배팅을 했고, 베네수엘라와 이란 꼴 나지 않도록 북한이 지금 자신들이 마치 합법적인 주권 국가인 것처럼 워딩을 쏟아내고 있고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는데, 정상적인 대한민국 지도자가 있었다면 이러한 시도를 규탄하고, 북한은 불법 정권이며 전 세계 골칫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흡수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답안이라는 메시지를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근데 지금 짜이밍 집단은 북한을 정상 주권 국가로 포장해주고 있고 미국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이상한 외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재명이를 강력하게 압박할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판도를 보면은 제가 그저께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은 중국과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자원을 끊는 것입니다. 전 세계 원유 매장량 1등 베네수엘라, 3등 이란. 이거를 끊어버리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큰일 납니다. 중국은 생산 기지를 돌리기 위해서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한테 원유 정제소가 많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 석유가 필요하고 이란의 석유가 필요하고, 유가를 높게 만들어놔야 러시아가 돈을 벌고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를 이란과 함께 담합을 해서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이란을 동시에 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 중국에 집중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칼럼입니다. 중국에 집중해야 되는데 후방에서 발목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쿠바도 동시에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력이 어느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입니다. 김정은의 전략은 뭐냐, 정상국가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절연을 해야 된다. 왜? 대한민국과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면은 너네 싸우지 말고 통일해라라고 미국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남남이다라는 것을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같은 언어를 쓰는 독립국가다라는 것을 표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핵보유 국가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고, 러시아, 중국과 밀착해서 생존하는 전략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완전히 몰빵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전략은 뭐냐, 이 북한을 구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 중입니다. 그 다음에 푸틴과 중국은 여기에서 자신들의 후방기지가 깨지게 되면은 남아있는 전진기지 김정은이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군사력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제는 일본의 자위대 소위가 중국 대사관으로 쳐들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아시아 쪽으로 군사력 압력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는 지금 비상경제 상황실을 가동시켜서 최장 6개월까지 대비한다고 하는데 잘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한. 국민들 보고 생활 절전을 해라, 대중교통 이용을 해라, 뭐 훈수를 도는데 너부터 자전거를 타라. 전력을 위해서 원전도 풀가동을 했다면 지금쯤 그나마 조금 대비가 됐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뭐 탈원전 드립치다가 최근에 방향을 선회하고 그랬죠. 친환경 한다고 뭐 석탄 에너지 이런 것도 다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원유 비추도 미리미리 해놨어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때릴 거는 저도 계속 얘기했어요. 몇 달 전부터. 그런 거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국민들 보고 뭐 샤워 뭐 조금 해라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쇼크는 카타르 LNG가 끊겼기 때문에 피해 복구에만 5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수출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카타르 LNG가 끊기면 큰일 나죠. 우리나라 전력 30%가 LNG에서 나오는데, 자, LNG 발전 비중 절감 방안 이런 거 나왔는데 원전을 늘리겠다, 뭐 석탄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제가 이상하게 보는 거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겠다. 지금 우리가 원유 비축량이 한 60일밖에 안 남았어요. 약 60일. 근데 이게 지금 원유를 우리가 수입하는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캐나다, 미국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왜 러시아 거를 갖고 올까?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동맹국들의 경제가 붕괴가 되면 도미노처럼 다 쓰러지기 때문에 일단은 러시아 거라도 써라 이러면서 제재를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미국이.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옵션이 많은데 캐나다 걸 안 쓸까? 왜 제가 캐나다 걸 얘기하냐면은 기존에는 캐나다 원유가 거리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근데 지금 중동에서 오는 게 다 끊겼으면은 캐나다도 고려해볼 만하거든요. 러시아 게 왜 한다냐면은 러시아는 지금 한미 군사 훈련도 하지 말라고 지금 윽박 지르는데요. 러시아가.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북한 살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심폐소생술 해주고
해가지고 러시아는 지금 북한한테 핵추림 잠수함의 원자로까지 준 집단입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이란한테 자폭 드론까지 다 줬다고. 이 러시아한테 왜 원유를 삽니까? 문재인이가 원래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갖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말라 했거든 그때. 이재명이가 원래 대륙 쪽에 붙고 싶어 했는데 이 마당에 러시아 원유를 갖고 오면서 러시아를 좀 도와주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캐나다 거 갖고 오는 게 무리가 아닌 게 중국도 갖고 오거든. 중국이 지금 캐나다 거 싹쓸이 하고 있다. 원유 위기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링크라는 조합. 차이나, 러시아, 이란, 노스코리아가 대륙의 전체주의 집단이 뭉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여기서 떨어져 나와야 되거든요. 미국이랑 손잡고 이거를 깨야 되는데 오히려 일로 붙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부분이나 군사적인 부분이나 미국 표현을 절대 안 드는 거죠. 파병 요청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3번이나 얘기했는데 코리아를 꼬집어가지고. 그게 파병 요청이 아니면 뭐가 파병 요청이에요. 그래서 조현이 급하게 뭐 G7에 가서 루비오랑 대화한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왜 파병 못하는지, 왜 우리가 도움 못 주는지, 왜 우리가 북한을 상대 못하는지 아마 그런 얘기 질질 짜고 할 겁니다. 종북 주사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권을 탈취한 이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미 외교를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국회 앞에 이거. 우리나라 좌빨 정당들 4개 모여가지고 침략 전쟁에 반대한다. 국회 앞에서 이러고 자빠졌어요. 민노총이 서울 한복판에 나와가지고 국군 파병 반대한다 이러고 있어 자빠졌어요. 촛불 행동에 나와가지고 밤거리에서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건. 이번에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면은 관세도 깎을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 관세와 중국의 저가 상품에 샌드위치가 돼 있는 산업적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미국을 도왔을 때 미국에서 저가로 석유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안 도와주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거 줄게. 근데 지금 종북 좌파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지금 가두리 치고 있다. 중로편에 붙고 있다. 그래서 김민석이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왔어요. 왜 이렇게 립서비스 했겠어요? 김정은 죽고 북한 무너지면 얘네들 다 죽여. 우리나라 종북 수사파들. 북한에 갖고 있는 엑스파일도 다 나올 것이고 이때까지 누가 고정 간첩이었는지 나올 것이고 이 정당 저 정당에 누가 북한이랑 교류했는지 나올 것이고 김대중이가 뭘 했는지로 나올 수 있고 노무현이 뭘 했는지로 나올 수 있고 이재명이가 대북 성공 관련해서 뭘 했는지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정세와 중동전쟁 이런 게 절대로 국제정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 정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앤디 김 미국의 한국계 상원의원인데 완전히 정신 나간 자죠. 그죠? 한국의 종북 주사파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한반도 종전선언 같은 거 이끌어내고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김민석이 물어봤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냐고 물어봤대요. 앤디 김한테. 근데 앤디 김이 뭐라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북미 대화 진지하지 않다고 얘기했대요. 그만큼 김민석이가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람 맥코이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고 차리 커크가 죽기 전에 람 맥코이 목사님한테 한국 문제를 관심 가져달라라고 하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람 맥코이 목사님이 그저께 매일신문에 나와서 말을 한 게 뭐냐면은 김민석이가 백악관에 종교 탄압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했다. 근데 한국은 현재 손 목사 구속 때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다 아는 거예요. 람 맥코이 목사님이. 종교단체 해산법이라는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다. 국회에. 민주당이 발의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JBS 부통령도 이걸 다 알고 있다. 근데 거기 가서 거짓말하고 온 거예요. 김민석이가. 근데 그 인간이 트럼프 대통령 뭐 김정은 만나달라면 그 저희를 모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 이현주랑 쟤네들 저 왜 가 있겠어요? 쿠팡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게 저 가운데 있는 데럴 아이사 의원입니다. 공화당 하원 법사위 소속. 그래서 얘네들이 쫄아가지고 우리 때리지 말라다고 데럴 아이사 의원한테 빌려갔어요. 이것들 이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뭐 큰 거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정세의 흐름을 우습게 만드는 것도 제가 경계하지만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종북 좌빨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쿠팡이 벼르고 있는 게 뭐냐면 추가적으로 로비 업체를 2군데 더 고용했는데 법안을 하나 이제 만들려고 한다. 미국의 수출 촉진 이게 뭡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수출 촉진을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법안 발의한다고 지금 로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로비 대상이 기가 막힌 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원내대표, 민주당이긴 하지만은 공화당의 존 커니 상원의원, 무역법 301조 발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데럴 하이사 의원은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이 생산적인 대화를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랑 나눴다. 우리는 많은 이슈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 그러나 나는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미국의 국민들과 미국의 기업들, 특히 애플, 구글, 메타, 넷플릭스, 쿠팡을 겨냥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을 괴롭힌 것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걱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씨알도 안 먹혔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입니다. 그래놓고 이 의원들이 앤디 김을 이제 만난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보고 동맹 압박 역겹다. 이란 전쟁 불법이라고 얘기한 사람을 만나온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북한 이슈와 러시아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최근에 북한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마치 군사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한국과 함께 하나의 스테이트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 서로 다른 주권을 가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이
있어 라고 지금 김정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 대한민국과 우리 남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재명 측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정동영이가 어제 말하는 거 보세요. 대한민국에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도 국호를 써주고 있어요.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이익 발전권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주권을. 미칠 노릇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어떤 표현을 썼느냐, 남북관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조관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한민국 헌법 3조 2번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지금 왜 이러는가, 그만큼 북한이 위기라는 거예요. 미국 레이더망이 들어온 거 지들도 알거든. 러시아에 들어가서 드론을 만들어줘. 러시아 드론을. 그게 지금 이란에 들어가. 이란이 4,000km 미사일 쏘는 거에 기술을 줬어. 그 다음에 DNI 보고서 나왔죠 지난주에. 북한의 ICBM 능력은 미국 본토를 다 때릴 능력 이미 갖췄다. 중국, 이란 다음으로 북한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종북 라인들이 지금 다 뛰어나온 거지. 근데 김정은의 동향을 보면은 푸틴과 모스크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벨라루스랑도 연대를 한다고 하죠.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 금마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애예요. 걔가 지금 북한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벨라루스랑 북한의 연결고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벨라루스가 유럽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탄도미사일을 옮길 수 있는 발사대의 차량이 있어요. 차량의 부품을 북한이 대주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벨라루스의 위치는 유럽으로 가는 길목 여기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옆에 있어요. 유럽이랑 미국이 왜 화가 났죠? 이란이 유럽 전역을 때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란의 이 미사일도 북한이 준 거거든요. 기술을. 근데 벨라루스의 ICBM의 발사대 부품도 북한이 대주고 있어요. 러시아의 드론도 지금 북한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러시아의 탄약도 북한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김정은은 더 이상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고요. 러시아에 제거해야 될 일부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참고로 러시아는 주변국들한테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러시아식 부정선거가 들어가서 다 정권 교체해 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또 보면은 러시아가 갑자기 한미 연합 훈련을 하지 말라고 딴지 걸거든요. 갑자기. 이게 어제 기사입니다. 북한이란 존재를 지켜야 푸틴도 살아요. 그 상황까지 갔어요. 그만큼 위기예요. 푸틴도.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이 북한을 겨냥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말라고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겁니다. 북한 안보 우려 고려해야 동북아 평화가 가능. 완전히 뭐 아빠죠, 그죠? 김정은의 아빠야 푸틴 이 정도면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러우 전쟁 시작할 때부터 러시아 편을 들면 안 된다 얘기한 거예요. 무조건 북한이랑 러시아랑 한 편 먹게 돼 있는 구조로 가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함께 지금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봅시다. 북중러가 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군사훈련을 같이 해오고 있는지 이걸 좀 보자고요. 2021년 8월입니다. 한미훈련을 반대하더니 중국과 러시아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 이때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훈련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중국의 잠수함이 사상 처음으로 블라디보스톡 공개 방문했다. 2025년 8월 작년 여름이죠. 중국과 러시아의 잠수함들이 대한해협을 함께 통과했다. 일본과 한국 사이입니다.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동중국해에서 모종의 훈련했다. 대만 근처 전례 찾기 어렵다. 한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훈련에 빈번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 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9대가 한때 카디스 문안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2월 21일 우리나라 동해에서 미국의 B-52 4대와 일본 전투기가 합동훈련했어요. 왜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같이 훈련하니까. 근데 B-52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3,000km 밖에서도 김정은을 맞출 수 있는 아주 고성능 전투기거든요. 그래서 이 B-52가 동해에서 날아다녔다는 것은 중국, 북한과 러시아를 한꺼번에 상대할 수 있다는 걸 미국에 보여주기 위해서고, 근데 그 이틀 전에 2월 19일에서는 미국이 F-16 10대를 보내서 중국을 상대할 수 있음을 또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달 사건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투기가 날아와서 미국 전투기를 견제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안규백이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미국은 지금 아시아 쪽으로 군사적인 힘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데 도움을 줘도 모자랄 판에 안규백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 겨울에 나온 뉴스인데 북중러가 우리 동해에서 연합훈련할 수도 있다. 이거는 만약에 하게 되면 6.25 이후에 최초입니다. 북중러가 함께 군사훈련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에 현수막을 걸어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플랜카드를 걸리기도 했고, 우리나라 기자들을 만나서 주한 러시아 대사가 북한군의 위대함을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근데 지금 러시아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구난, 병력 손실, 그래서 동남아 북한 군인들 데려와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유시설들 상당 부분이 파괴돼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베네수엘라, 이란 석유까지 끊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필사의 힘으로 지금 북한을 돕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경제력 상황도 국가 예산의 40%를 국방 예산에 써야 될 정도로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란의 석유마저도 끊기게 되면은 전쟁 수행이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랑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작년에 북러 조약 만장일치로 비준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북한판 상호방위 조약입니다.
끈끈한 동맹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러시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은 뭐 관광 같은 것도 러시아가 많이 보내고 있고 문호 개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 교류도 하고 있는데 요지는 러시아가 북한한테 집착하는 것은 구한말의 시기와 완벽하게 똑같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블라디보스톡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지 않는 원산항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산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를 노리고 있었고 그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던 일본과 러일 전쟁을 한 번 벌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간 파천을 냈었던 고종 영국과 미국은 그것을 보고 아연실색을 해서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김정은이는 저는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라 보고 그 운명에 같이 빨려 들어갈 이재명도 같은 운명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고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 건가 마지막 남은 과제입니다.